저번 주말 올림픽대로를 지나다 보니 벌써 개나리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서울 중에서도 개나리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몇 곳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응봉산입니다. 응봉산은 매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약 20만 그루의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개나리가 만발하는 이 시기에는 응봉산은 일명 개나리 동산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경의중앙선 응봉역 지하철역에서 출발해서 팔각정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또 개나리가 만발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도 열린다고 하네요. 축제에는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현충원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개나리 명소는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국립서울현충원인데요. 이곳은 개나리꽃이 만발하는 명소로 변모하는데요. 또 산책로가 많아서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충성분수대로 바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걸으면 활짝 핀 개나리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개천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묘역을 따라 이뤄진 개나리의 화려한 꽃길을 감상할 수가 있으시대요. 이렇게 또 개천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의 한쪽 끝에는 육각정, 반대편 끝에는 현충지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건한 참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애완동물의 원내 출입은 금지하며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왕산입니다. 저희 동네와도 가까운 인왕산은 화려한 노란 개나리 꽃으로 가득 차서 마치 노란색 꽃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인왕사의 일주문 바로 앞에서 시작되는 왼쪽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온 마을을 밝히는 노란 개나리 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골바위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시면 넓은 산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개나리 꽃밭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어떠세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인왕산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하게 물든 개나리 꽃밭을 겨울며 겨우내 쌓였던 피로를 풀고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시길 바라봅니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듣고 시작할게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개나리꽃처럼 네. 아주 재미있는 또 화사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봄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막 다들 이 놀이터 공원으로 나와서 운동하시라고 네. 2024년 서대문구 우리 동네 파크 트레이너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네, 안내해 주세요. 네,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너무 더울 때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홍제천 연가교 상단 부분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홍제천 백년교 상당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네. 그리고 또 홍제천 홍제교 하단에서 화요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네. 이걸 할 때마다 저희 홍제천에 이 플랜카드처럼 그 또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 거 뭐라 그러죠? 입간판? 입간판 말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뭐라고 하는데? 배너. 배너가 이렇게 있어서 저도 한번 유심히 봤는데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다니는 곳에는 홍제천 홍제교 하단이고 네. 홍제 3동 주민센터와 매우 가까워요. 음. 태영읍은 으뜸 아파트 앞에서 하는데요. 네.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 운동 기구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운동 기구 사용법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운동 자세 같은 거 지도해 주시고 네. 여기에서 걷기 방법 같은 것도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맞춰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나가시면 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네, 이렇게도 배우실 수가 있으시고. 네. 어떤 때는 약간의 그런 회원처럼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매번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홍제천변에 네. 그 운동기구가 많아서 네네. 사실은 그 홍제천을 걸으면서 그렇게 운동기구를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그쵸. 좋을 텐데 어떤 분은 저 기구가 원래 저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로 맞아요.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옆에 설명서가 쓰여져 있는데도 네네.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설명서가 쓰여진 대로 이렇게 보면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거지?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는 네, 네.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트레이너가 그 바른 자세라든지 그렇죠. 그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맞아요. 효과를 좀 네.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운동은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칠 수가 네, 있어서 맞아요. 네. 정말 이게 무료죠, 이거. 무료죠,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일단은 구청에서 인정한
구청에서 보증하는 체육 지도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 또 운동 자세 같은 걸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 사실은 요새 PT라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돈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시간에만 맞춰서 가시면 어쨌든 전문가가 이런 그쵸. 좋은 자세 또 사용법 이런 거 네. 무료로 안내해 주시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비 오거나 또 이제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더운 날 갔는데 운영 안 한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항의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화체육과 02330-4977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아, 이것도 약간 좀 건강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이번에는 또 2024년 상반기 여성, 청소년, 어린이 풋살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네. 요새 왜 골 때리는 그녀들 이래가지고 여성들 풋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사실 뭐 여자들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약간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 마니아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네. 여자 참여자들이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하니까요. 우리 동에도 네. 여성 축구인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이셨던 그분은 워낙에 모든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도 이거 공고가 난 걸 봤어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네, 네. 단체 스포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생각했는데 저는 다칠까봐 무서워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 아는 사람이 그 풋살 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풋살을 하다가 그것도 꽤 격렬한 거예요. 그럼요. 그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 맞아요, 맞아요. 6개월 이상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네. 예, 다들 너무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진짜. 네네. 네. 일단 그래서-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 동안 일단 모집을 하고요. 네. 운영하는 기간은 4월 2일 화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 그러니까 상반기만 일단 운영을 하고 하반기는 나중에 또 별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이건처럼 서대문구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중이신 초중 고등학생 및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교실별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들 홍은동에 돌산구장이라고 엄청 근사한 축구장이 있는 것 아시나요? 돌산에 있는 거? 어디 쪽에 있죠 그게? 저기 홍은동 저 위로 올라가면 돌산 축구장이라고 있어요. 네. 네. 몰라요. 아, 진짜? 네. 거기 그 무슨 아파트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을버스 있는 그 종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아요. 거기 제 친구가 네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구장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풋살 스퀘어 백년사길에 있는 데는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돌산구장에는 제가 산책하다가 여러 번 몇 번 가봤는데요. 네. 돌산구장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청소년 풋살 교실, 여성 풋살 교실 하면서 많이 활용이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어린이 풋살 교실은 관내 초등생 대상이고요. 네. 풋살 스퀘어 백년사길 39에서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 그리고 청소년 풋살 교실은 관내 중고생 대상으로 홍은 돌산구장에서 하고요. 네.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여성 풋살 교실은요. 성인 여성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돌산구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7시에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일단 이게 접수를 하고 나서 인원이 넘어가면 온라인으로 또 추첨되는 거니까요. 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교육 강좌 신청하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이 풋살 교실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당첨자는 3월 26일에 오후 4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수강료는 없지만 그래도 운동복,
그리고 타월이나 생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개인 기본, 지참하셔야 네.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02330-19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트와이스의 With Youth 노래 듣고요. 다음 소식도 재밌는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A little reckless, I want the address. Calling on dumb love, and it's just enough. Keep me guessing, have the story unfolds with you. When I'm walking into the darkness, I know you'll be right there, lighting up the flares. When it's darkest, I will follow you to the moon. Ay, but I never fall apart, even a million miles apart. We were lightning from the start, and it keeps me going to know that. Ooh, no matter what, you got me, I got you, and I wouldn't want it any other way. Ooh, no drop of doubt, I know deep down that we'll make it through, just like we always do. Ay, every second, every minute, when you're close to me, like it's supposed to be, and no limit to what I would do for you. Oh, oh, you turn my whole world upside down, catch me before I ever hit the ground, and I'll do the same for you. Oh, no, we never fall apart, even million miles apart. We were lightning from the start, and it keeps me good to know that. Ooh, no matter what, you got me, I got you, and I wouldn't want it any other way. Ooh, no trouble down, I know deep down that we'll make it through, just like we always do. Ooh, no matter what, you got me, I got you, and I wouldn't want it any other way. Ooh, no trouble down, I know deep down that we'll make it through, just like we always do. That we do, just like we always do.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양한 축제, 주요 행사 우리 옥경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2024 서대문 봄빛 축제,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봄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네네. 이제 막 이렇게 꽃눈이 막 그러니까요. 터지려고 네. 해서 정말 이게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있다는데 꽃이 완연할 때 저희가 축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안산이랑 홍제천 일대인데 이게 일자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 그 축제 중에서 그러니까 봄빛 콘서트라는 축제 일부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3월 30일 토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거쳐서 홍제천 카페 폭포 야외 무대에서 행해질 예정이에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3월 30일은 대표적으로 이솔로몬 씨가 나오고 4월 6일은 홍지윤 씨가 대표적으로 이솔로몬 씨는 보니까 내일은 국민 가수에 나오신 분이고 그런데 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홍지윤 씨는 그 미스 트롯 뭐 이런 거에 나오셨던 그러니까 분인 주로 것 같아요. 트롯 관련해서 아. 노래를 부르시는 네, 분이어서 네. 이 두 분이 참석하는 그 봄빛 콘서트는 3월 19일 화요일부터 선착순 마감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사전 맞아요. 접수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장 접수도 병행을 한다고는 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접수 혹은 현장 접수를 하려면 조금 일찍 가셔야 되겠죠? 제가 이 카페 폭포 근처로 그 운동을 할 때 뛰어서 서대문구청보다 다음 서대문구청 조금 지나면 있는 그 다리 있죠. 네. 거기까지 갔다 오면 저희 집까지 딱 한 5km 정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종종 거기를 이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이 카페 폭포 야외 무대 만약에 무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그 의자들을 잔뜩 다 깔고 이제 무대를 세팅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 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야외에서 하는데도 사전 접수를 받나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일종의 가이드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전 접수. 접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전에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남자 친구였었는데 그 학생이었거든요. 미스터 트롯에 나온 학생이 그러니까 거기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그런 경광봉을 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다리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의 그런 팬덤을 가진 상황이더라고요. 요즘에 트롯 가수분들의 팬덤도 네. 아이돌 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TL, 세자전거, 어소티드, 이솔로몬, 또 튠 어라운드, 오직 목소리, 라클라스, 홍지윤 이런 친구들 아시는 분들, 이런 가수분들 아시는 분들 가서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서대문 벚꽃 라이브. 이거는 네. 이제 세 차례에 거쳐서 3월 31일, 그다음에 4월 5일, 4월 7일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요. 각각 출연진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3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가수인데 싱어게인에 나왔던 윤성 씨. 아주 고음을 아주 탁월하게 내시는 그러니까요. 여성 락커였죠. 락커. 예. 입 벌리면 소리가 나시는 대단해요. 그 완전 누구는 입을 안 벌리고 소리를 내나요, 그럼? 아니요, 입을 벌려도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입이 딱 벌리면 소리가 딱 나오는. 네. 그리고 4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순아 씨, 케이씨라고 하는 가수가 출연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4월 7일 일요일에는 가수 박현빈 씨 출연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받고 그 외에도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고 해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르신들을 고려한 그런 출연진을 좀 더 섭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요, 31일에는 추계예술대학교 친구들이 같이 나오고요. 4월 5일에는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친구들, 그리고 4월 7일에는 명지대학교 중앙댄스동아리 친구들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약간 협업을 해서 같이 네네. 공연을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중음악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요즘에 계속 아마도 이분 성함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함신이과 심포니송. 네. 그래서 4월 5일 금요일 날 또 공연을 하시네요. 네, 공연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봄의 소리 왈츠 뭐 이런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3월 21일 목요일부터 선착순 마감하고 이 역시도 현장 접수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모두 다 야외 공연인가요? 이거는 6시부터 시작하는데 서대문구청 제2부설 주차장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야외 무대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6시, 7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때 사실은 야외에서 이렇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네, 날씨가 네. 진짜 그러니까요. 좋았으면 날씨가 좋겠네. 관건일 것 같아요.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곡으로 만나는 봄. 그래서 4월 6일 토요일 날
안산 벚꽃마당에서 그 국립 저희 구에도 국립 합창단 있는 거 아시죠? 구립합창단. 예, 구립. 네네. 네, 구립 여성 합창단 함께 출연하고요. 뭐 네. 4개 중에 딱 봄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성악곡도 몇 곡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트롯과 대중가요 뭐 그리고 또 고전 이렇게 그거를 병행하는 그런 축제가 네. 3월 30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그 안산에서 홍제천 일대에 여기저기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거 잘 찾아서 음. 사전 아마도 이게 현장 접수보다는 사전에 미리 접수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또 네. 좌석이 확보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마지막에 우리 옥경쌤께서 소개시켜 주신 가곡으로 만나는 봄 요거는 안산 벚꽃마당에서 하거든요. 여기 아니 근데 그때 딱 벚꽃이 피면 네. 진짜 이쁘긴 할 텐데. 아우 정말 예쁘고요. 네. 안산 벚꽃마당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꽃이 피고 막 그러면 진짜 분위기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 팔 어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음악들을 보니까 리스트업을 보니까 다 왈츠. 네. 그리고 탱고, 그리고 뭐 봄의 소리 왈츠. 이게 아시죠? 네. 왈츠. 네. 8분의 6박자 쿵짝짝 이런 노래 위주로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오늘 네. 이노쌤 지금 기분이 기분이 좋은데요? 엄청 업돼 있네요. 막 꽃 소식 막 전하고 지금 막 축제 네. 소식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이런 축제 갈 때는 네. 혼자 가는 분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네. 함께 가셔서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 그렇죠. 음악이 훨씬 더 좋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인상 깊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날씨가 좋아지길 그러니까요. 네. 좋기를 네, 또 맞아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계속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야외 행사들이 전혀 맞아요. 없다가 네. 그런데도 또 우리 작년에 요맘때쯤도 사실 다들 조금은 움찔움찔하면서 나가도 되나 막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제는 뭐 완연히 그러니까요. 조금 즐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사람 너무 많은 데에서는 기침 나시는 분들은 그쵸, 반드시 마스크. 마스크 하시고 네, 마스크 쓰시고. 네, 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만나서 이런 좋은 행사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어린이날 기념 아동 청소년 축제가 와우. 놀자 뛰자 웃자라는 제목으로 네. 5월 5일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엄마들 5월 달에 아이들과 어디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지금부터 너무 바쁠 벌써,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관내에서 어린이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셨다가 이걸 같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네. 5월 5일 날 그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한다는데 서대문 독립공원이랑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네네. 할 예정이에요. 네네. 여기에는 뭐 공연도 있고 체험 부스도 있고 또 스포츠 이벤트도 있고 먹거리 마당도 있어서 뭐 5개의 카테고리에 한 80여 개의 콘텐츠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체험 다채로운 거죠. 부스가 엄청 잘 돼 있을 게 왜 그러냐면 저번 달에부터 이 체험 부스를 모집을 하고 운영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좀 내실 있게 잘 꾸며질지 기대가 기대가 되네요. 매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동네에 가서 같이 재미있게 즐기고 그러면 또 다른 또 추억을 쌓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아직은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에 관한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혹시 있으면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다시 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기억하고 계셨다가 5월에 날짜에다가 동그라미 네, 네, 좋습니다. 제가 3.1절 행사할 때 공교롭게도 제가 그 주위를 몇 번 지나다닐 일이 있었는데요. 네. 차들이 많이 막혀요. 사실 거기 항상 막혀요. 네, 서대문 독립공원이 주차장이 넓고 잘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히 행사를 하는 날은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같이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있는 소식 준비해 주신 우리 옥경생님 감사하고요. 네,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sat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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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hen we can,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the sweet and the sour and how your family's doing okay. And leaving, getting a taxi, kissing the backseat,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And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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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Come on, be my baby,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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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책을 우리 제이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네. 위험한 여행이라는 제목이고요. 토베 얀손이 글과 그림 작업을 했고 네. 이유진 옮김 그리고 이게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출판이 됐어요. 이 무민 캐릭터는 혹시 그러니까요.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두 분이 모르시다는 사실에 좀 충격. 아니요. 몰랐는데 보니까 무민이네 그랬어요. 네, 네. 네. 왜냐면 이 토베 얀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작가고 그러니까요. 이 무민 캐릭터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이 무민 시리즈 책을 몇 권 갖고 있어요. 이 토베 얀손이라는 작가를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은 평소에 가져왔던 그림책이 좀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책이었다면 무민 시리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그 문학이라는 게 네. 그 그림책도 저는 문학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서사 그 자체가 갖는 힘이 있고 네. 특별히 뭐 어떤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가 없더라도 그냥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토베 얀손의 무민 시리즈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뭘 딱히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네. 이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되게 충실한 책이고 토베 얀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네. 토베 얀손은 1914년생이세요. 뭐 이미 2001년에 돌아가셨죠. 14년생이시면 네. 1914년 하면 그 1차 세계대전이 그쵸. 발발했던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핀란드 분이시거든요. 네. 뭐랄까 직접적인 어떤 전쟁의 폐해에는 약간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왜냐면 1차 대전이 발발했던 그 주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유럽에. 근데 핀란드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던 국가였어가지고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제가 이분의 이렇게 되게 두꺼운 작품집이 있어요. 네. 그분의 작품집을 보니까 뭐 그냥 평생 그냥 꾸준히 섬 같은 데서 작업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토베 얀손은 뭐 그림책 작가로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지만 회화 전공자이시고 네. 예, 화가로서도 작업하신 거 보면은 그냥 한 예술가로서 굉장히 좋은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림책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무미는 뭐 그림책뿐만 아니라 뭐 만화로 사실은 되게 유명하죠.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접한 게 만화로 접했거든요. 저는 캐릭터로 먼저. 네, 네. 네. 이분이 핀란드 분이잖아요. 네. 이 북유럽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조금 그 그림책이나 문학이나 다른 많은 장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네. 북유럽 북유럽 국가의 다른 많은 그 작업물들을 좋아하는데 확실히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게 북유럽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핀란드, 뭐 이런 쪽 아이슬란드 이런 쪽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 딱 떠올리는 그쪽 국가의 그 자연 환경이 딱 있죠. 굉장히 춥고 너무 춥고 겨울이 삭막하고, 길고 겨울 길고 해안 뜨고 그리고 회색이고 대자연이 그 대신 대자연이 굉장한 자연을 네, 네, 갖고 네.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척박한 땅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러기에는 척박한 땅을 갖고 있죠. 그 네. 북유럽 국가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유럽 국가가 문학 장르에서는 추리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긴 겨울이 있고 어. 약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침침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긴 겨울 동안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추리소설이나 쓰고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도 약간 하거든요. 또 약간 그 약간 침침한 예, 그런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예. 이런 데도 잘 반영이 되는 예, 게 아닐까 그래서 싶은 생각. 북유럽 국가에서도 보면은 추리소설 또 하나 유명한 게 판타지. 이런 그런 그 트롤 뭐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판타지 저도 장르들이 판타지, SF 이런 거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요새는 보니까 문학 쪽에서 그 북유럽 작가들이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노르웨이 분이세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길게 했냐. 음. 이 무민 시리즈를 읽다 보면 네. 기존의 다른 그림체계에서 보여지는 서사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어떤 얘기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개연성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승전결의 개연. 그러니까 뭔가 인과가 있어서 그렇죠. 이러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이랬습니다. 어떤 결말로 가고 이런 건데 무민을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게 꼭 뭐랄까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맞물리지 않아요. 네. 갑자기 어떤 생뚱맞는 문매개랑 벗어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도 갑자기 뭐야 이 대화가 어디서 시작된 거야?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뚝뚝 끊기고 개연성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두 어떻게 말하면은 뛰어넘는 게 이 전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재미있어요. 네, 네. 재밌어서 저는 항상 여러 번 보는데도 몇 년에 걸쳐서 볼 때마다 재밌거든요. 킥킥거리면서 봐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설정이 특히 토베 얀슨의 캐릭터 설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핀란드에서도 도심에 산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 섬 같은 데서 사셨거든요. 네. 거기서 작업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뭔가 상상 속의 어떤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무민에 나오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을 다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면 네. 제목이 위험한 여행이잖아요. 네. 여기 주인공 여자아이가 딱 첫 장면에 나오죠. 수잔나. 네, 수산나라는 네. 이름의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들판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자고 있죠. 네. 근데 딱 봐도 이 수산나는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뿔이 나 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오늘 뭐 일진이 사납든 하여튼 막 짜증이 얼굴에 막 득지득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수산나가 이게 텍스트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아침에 수산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야옹이를 나무랐어요.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수산나가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났는데 다시 쓰려고 하니까 다른 안경이 놓여 있고 그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상한 세계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예, 그 뒤부터는 뭐 이제 여러 이제 모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구축한 이 세계가 저는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수산나가 근데 고양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찾으러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위험한 여행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책 보고 이제 우리 수업이래요. 우리 이거 방송하기 직전에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전 이게 그 라비린스라는 영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오는 거는 그 사라의 그 미로 여행. 네. 네. 사라의 미로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도 내용이 사라가 그 이복 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네. 갑자기 그런 이상한 세계로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서 네. 이제 막 자기 그 동생을 찾으러 가는 막 그런 여정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막 그 괴물들 신기하게 생긴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마구마구 막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도 약간 그 지하 세계 같은 그런 어둡고 음침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네. 그 책을 보는 내내 제가 이 라비린스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리고 맞아요. 이 영화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린이 영화지만. 네. 아니 어린 영화 좋은 거 많아요. 그럼요. 그쵸. 네. 네네. 어린이 그 책도 영화도 다 어쨌든 네네네. 네,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산나가 막 이상한 세계에 빠지죠. 막 숲으로 달려갔는데 낯익은 것 하나 없고 정말 그러니까 수산나가 일상에서 그 전에 보지 못한 어떤 풍경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풍경들이 다 뭐랄까 음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쵸. 좀 약간 스산한 분위기가 무섭고. 예, 있고 막 날씨도 막 안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행을 마주치죠. 근데 이 일행들 보세요. 얘네 뭐야? 막 이런 일행이잖아요. 네, 신기하게 생긴 애들. 아니, 네. 얘네 뭐지? 갑자기 어디서 이런 동물도 아닌 것이 네. 하여간에 신기한 그런 생물체들이 나오죠. 네, 한쪽에서는 생명체들이. 비가 막 네. 오는 것 같은데 막 어두컴컴한 먹구름은 끼어 있고 이상한 애들이 막 흰색 풍선을 하나 들고 네, 나오고 걔 꼭 무민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무민 무민 애들이죠, 네, 무민 무민 애들. 애들이죠. 무민 나라의 애들, 네, 그 네, 네. 나라의 애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또 형제들 있는데 쌍둥이 형제들, 걔네는 또 말투도 또 이상하고 막 이게 번역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 끝에 어미 끝에 뭐뭐슬란 막 이런 자기만의 어떤 어휘를 구성하는 네. 그런 친구들도 나오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이 배경과 이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 대화들이 약간씩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이 분위기를 결국 이 서사의 분위기를 끌고 가고 거기가 또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 만난 일행과 또 같이 합류해서 그쵸. 여행을 막 하죠. 음. 그러면서 막 이상한 폭풍우도 만나고 갑자기 이상한 폭포에 다다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지 했더니 갑자기 또 어디서 열기구가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누가 갖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등장하죠. 저는 이런 게 재밌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림책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꼭 개연성을 그렇게 모든 순간에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야기라는 것이. 그러면 좀 틈이 없거든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네. 그 틈이 없어지고 그 틈이 없는 이야기는 굉장히 숨이 막혀요.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지점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굉장히 게 조금 많게. 능동적으로 이 네. 이야기에 들어가게 네.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수 있죠. 뭐 갑자기 열기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열기구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틈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예요. 이 위험한 여행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열기구를 타고 모두들 바다랑 폭포를 지나서 무민의 나라로 네. 어떻게 보면 입성하죠. 그러니까 그 무민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 막 꽃밭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림들이 되게 어두침침한 배경과 이게 그 색조 없는 네, 그런 맞아요. 음침한 모노톤의 분위기에 네. 채도가 거의 없는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이제 무민 나라에 가면 폴란드 접시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그림, 맞아요. 폴란드 접시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그림처럼 아기자기하고. 네네 네. 그렇게 막 꽃무늬 물방울무늬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게 이제 2페이지에 걸친 전면에 그려져 있는데 이 장면에 좀 이렇게 많은 그 인물들이 네. 한 장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장면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특별히 한 명의 주인공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딱 있으면 한 명으로 단독으로 그 주인공에게 모든 어떤 서사나 모든 다른 주변 인물들이 집중하게 일부러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물론 이제 수산나가 가운데 그려져 있죠. 그런데 다른 이들이 그렇다고 모두 이렇게
수산나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 가운데 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사이즈도 네. 작고 다른 모두 친구들도 각각이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려져 네, 있고 다 눈에 보여요. 또 맞아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어떤 인물은 별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애기들도 막 많이 보이고. 네, 수산나한테는 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집중력이 없고 산발되어 있는 그림 장면 같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장면에서도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스토리가 있지 네. 이 꼭 수산나에게 한 인물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수산나가 그렇게 찾았던 수산나의 야옹이는 한쪽에 얌전히. 쿨쿨 자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인물이 파티를 열죠. 수산나는 야옹이와 함께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 텍스트를 제가 잠깐 보면은 네. 수산나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를.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책의 태도가 이 마지막 텍스트에서 딱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끝이 나죠. 어쨌든 맨 처음에 얘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서 맞아요. 그랬겠죠. 네네. 매일 지겨워 똑같아 막 이러다가 엄청난 이런 모험을 하고 나면 또 지금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상황인지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죠. 그리고 네. 또 그때가 정말 꿈꾼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생각나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맞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런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에 그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작가가 안경테를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잃어버린 안경. 네, 수산나가 쓴 안경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봤을 때 이 심드렁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표정의 이 수산나가 저랑 되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산나가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눈에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래서 되게 이 많은 걸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세상을 좀 흐릿하게 보게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안경을 벗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큼직큼직한 것만 보고 살아도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많은 게 그러니까 눈이 피로해라는 감각을 느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수산나가 안경을 벗어났을 때의 그 심정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시는구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안경을 벗으면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막 자세한 게 보이진 않고 누군가 상대가 있으면 큰 그 사람의 실루엣 정도를 파악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보는 제 관점이 또 되게 많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런 실루엣을 갖고 있었나? 평소에는 막 그냥 저 사람의 눈, 코, 입 보는데 더 집중하고 뭐 다른 조그만 거 보는데 집중하다가 저 사람의 큰 모습을 못 놓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안경을 벗을 때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톱의 얀손이 제가 보기에는 수산나에게 안경을 씌우고 그 안경을 또 다시 벗기고 또 새로운 다른 안경을 씌우고 하는 이 작가의 의도가 뭔가 그 관점을 변화시키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맨날 보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소장하고 있고 뭐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도 계속 읽고 있어요. 네. 심심하면 읽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지금 현재의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현재 지금 나의 처지가 너무 지겨울 때 그럴 네.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왜 저는 그런 거 있죠?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이 선생님의 분위기가 네. 그림책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네. 작용하고 그쵸, 있구나. 그쵸. 맞아요. 그쵸, 네네. 그쵸. 제이 선생님의 분위기들이 그려지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그러니까 아이인데 스탄나가 아이인데 그렇게 세상에 보기 싫은 장면이 그렇게 많은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면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야 아이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그럼 거의 좋죠. 모든 것들을 거의 처음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롭게 보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저런 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 맞게 그려진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그걸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 그쵸, 그런 것 당연한.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어른들과 함께 그림책 읽는 작업도 많이 하는데 네. 제이 선생님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면서 이 그림책이 그러니까 아이들과 읽었을 때와 또 어른과 함께 읽었을 그렇죠. 때 얼만큼 느낌이 다양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재미있는 그림책 소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림책 이야기 듣느라 시간이 언제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노래 핀의 We Are Young 들으면서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만나요.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